자연에서 태어나 본능대로 살아가는 야생동물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동거일까요? 내가 야생동물이라면 먹이를 충분히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을 박탈당하는 이곳에서의 삶이 행복할까? 자연에서 인간의 곁으로 온 야생동물.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청주의 한 동물원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온 지 한 달 차인 동물원 막내 야생 오소리 군밤입니다. 오소리야, 오소리! 오소리! 안녕, 오소리 안녕. 안녕, 오소리 안녕. 자기야, 이거 봐. 야생성이 없는 오소리 여기 있어.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안 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소리는 절대. 무서워할 건데, 사람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밥 먹어. 어우, 맛있어.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듯 먹는 데 열중인 녀석. 오, 이렇게까지 이제 친숙하게 접근하고 곁을 주는 친구는 흔치 않죠, 아주. 어유. 야생 오소리치고는 너무 온순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오소리 무섭습니다. 예. 사실상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오소리한테 물리면은 거의 뭐 진짜 병원 가야 됩니다. 응급실에. 예. 이런데 뭐 손가락 같은 경우 물리면 잘리진 않지만 관통은 되죠.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십니다. 작은 곰이라 불리는 야생 오소리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졌는데요. 이 발톱으로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삽니다. 보통 2마리에서 10여 마리씩 무리 생활을 하는 오소리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포악한 성격으로 낮보다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군밤이는 왜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동물원에 오기 전 이곳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누군가의 신고로 구조된 군밤이. 옳지. 와, 얘 완전 개네, 개야. 녀석은 이곳에 올 때부터 사람을 경계하기는커녕 여유롭게 활보하기까지 합니다. 그만 물어. 야생동물이라 믿기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눈도 못 뜬 시절의 어린 때 발견을 해서 어미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구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약 2개월 동안 일반인이 자신의 집에서 사육을 하셨거든요. 인간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돌보셨고, 그 결과 저 오소리는 사람을 신뢰하게 된 거죠. 소위 말해 야생성을 잃었습니다. 우연히 사람의 손에 키워진 그 2달이 오소리의 남은 평생을 좌우하게 된 겁니다. 만약 여기서 야생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군밤이는 안락사될 운명입니다. 얼마 후 천만다행으로 군밤이를 책임지겠다는 팀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나무랑 같은데 물긴 무는데 이게 막 저희가 한 마리가 오소리가 있어서 얘를 어떻게든 야생성을 좀 해보려고 같이 뒀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네. 혹시 야생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좀 더 살리시는 방향으로 가나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 때 되게 이제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사실 전시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한테 친숙한 쪽으로 가는 게 얘한테는 더 이길 것 같아요. 야생에서 태어나 사람의 손에 키워진 오소리 군밤이. 군밤이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최근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제이 씨가 키우는 설가타 거북이 한 쌍. 3년째 함께 거주하는 반려동물입니다. 등장했다 하면 시선을 강탈하는 녀석들. 이 가게의 마스코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근데 안 물지? 훈련 받았나? 아니 원래 못 드네요. 성향 자체가. 가자. 청소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두세 번 목욕은 기본. 애지중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 이제 다 했어, 다 했어. 아 깨끗하다. 아, 이제 다 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얘네들을 후배한테 받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 3년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게도 다 망하고 얘네 때문에 많이 위로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을 먹이도 주고 주의 있게 관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얘네들 때문에 이제 나쁜 생각 안 하고 이제 3년을 넘겼죠. 설가타 거북은 알에서 태어날 때는 탁구공만큼 작지만 성장이 빨라 몸 길이 최대 1m에 체중은 120kg까지 자라는데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육지 거북입니다. 식성도 덩치만큼 대단하죠. 이제 식성 자체가 워낙 많이 먹는 이제 개체다 보니까 일반인이 이제 집에서 키우려면은 야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또 대소변을 보면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키우기가 어려운 것 같고. 식당을 하는 덕분에 그나마 키울 수 있었다는 제이 씨. 아침 먹어야죠. 포키 너도. 하루에 몇 번씩 먹이를 챙기고 씻기고 3년 넘게 해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과연 제이 씨는 이 거북을 계속 키울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로 키우는 야생동물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 인기 야생 반려동물로 꼽히는 라쿤을 만나러 왔는데요. 바로 이 친구 동심입니다. 손. 옳지. 반대손. 옳지. 코. 다시 동심 코. 동심 빵. 빵. 엄청 똑똑하죠. 웬만한 강아지 개인기 다 하는데. 좋아 좋아 좋아. 동심이를 키운 지 6년째. 희선 씨는 가족을 얻는 대신 전에 없던 증상도 생겼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병원도 가봤는데 동물 때문에는 어쩔 수 없대요. 그거는 얘를 안 키우지 않는 이상.
눈물. 눈이 많이 간지럽다. 동심이를 위해 안방 한켠에 안락한 공간도 마련해주고 각종 영양제에 좋은 먹이도 챙기지만 야생동물인 녀석에게 충분한지 늘 의문입니다. 라쿠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고 주로 짝짓기와 먹이 활동을 위해 움직이는데 행동 반경은 하루 평균 15km에 달합니다. 그런 녀석에게 사람과 함께 사는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호기심도 많아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데요. 그야말로 사고뭉치입니다. 전서. 넓은 데 놔두고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나와. 나가. 힘도 보통이 아닌데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 대부분의 병원을 가도 진료를 거부하시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고 본다고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정보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옷에 털봐.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 털 안 켜서 그랬잖아. 어우. 물었다가 하니. 아니야, 긁힌 거야. 얘가 긁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워낙 날카롭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사람과 살면서 야생성을 순화시켰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지는 상황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라쿤을 키우고 싶다면 진짜 이 정도는 각오하고 키우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파양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고 지금 이렇게 잠깐 긁혔는데도 씻었는데도 지금 이렇잖아요. 사랑으로 키우지만 온전히 감당하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큰 야생동물과의 동거. 처음에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고 이쁘고 너무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는데 파양을 하는 이유는 딱 그거죠. 이제 뭐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치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한 애라서 제가. 근데 혹시나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만류를 많이 하고 웬만하면 아니면 마음가짐 자체를 좀 단단하게 하고 하시라. 우리는 흔히 사람과 더불어 사는 야생성 없이 가축화된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은 단연코 개죠. 개들은 인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옆에서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열심히 하고 인간한테서 뭔가 끌어내려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런 유전자를 가진 동물은 개밖에 없어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종류를 불문하고 반려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해 놓은 반려동물은 총 6종.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은 개. 그리고 고양인데요. 하지만 이 둘 사이도 가축화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개는 한 3만 년 전후부터 가축화되었고 고양이는 한 10,000년 전후부터 가축화되었습니다. 개의 품종이 대략 전 세계적으로 약 400가지 정도 존재합니다. 고양이는 불과 40여 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가 고양이보다 10배 정도 더 가축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들을 반려동물이라고 통칭하지만 개를 100만큼 이해한다면 고양이는 약 10 정도밖에 이해 못하고 있다. 기타 무슨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는 개와 고양이 사이의 차이보다도 훨씬 큰 차이, 즉 낮은 수준의 가축화밖에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렷. 옳지. 인사. 옳지. 인사. 옳지. 하우스. 문 닫아. 옳지. 문 닫아. 옳지. 나와. 라쿤도 개처럼 훈련이 가능할까요? 하우스. 문 열어. 하우스. 문 닫아. 지능이 높다더니 제법입니다. 하지만 훈련이 쉽진 않습니다. 훈련은 가능한데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시선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야생동물에 대한 기본 정보가 부족하고 훈련까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반려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되거나 탈출한 라쿤이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래종이라 토종 생태계 교란도 일으키는데요. 토종 너구리에 비해 크고 공격적인 라쿤은 잡식성에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 국내 생태계에 위협적인 존재로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만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들을 키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들이 생태적으로 야생에 방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단지 귀엽다, 흥미롭다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미 수년 전 일본에서는 라쿤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1970년대) 애완용으로 대거 들여왔지만 유기와 탈출로 야생화된 라쿤이 생태계 파괴자가 된 겁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잡히는 즉시 안락사당하는 처지가 됐죠. 사람도 라쿤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쉽게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 원창 씨 부부는 동심이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미 반려화가 많이 됐는데 야생성을 많이 잃었는데 지금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그 무리에서 라쿤들 무리에서 서열도 굉장히 밀릴 거고 당연히 행동 자체도 다를 거고 그렇다 보면은 뭐 먹이를 먹는다든가 서열 싸움에서 다 도태되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게 얘한테 행복한 삶일 건가 그게. 과연 동심이에게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동물원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오소리 군밤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군밤아, 군밤. 보통 야생동물에겐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름이 생겼다는 건 이미 인간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이죠. 군밤. 오케이. 어이구, 잘 들어가네. 도와줘서 땡큐.
하지만 야생으로 돌아가야 할 군밤이. 야생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이곳에서 특별 훈련이 시작됩니다. 군밤이에게 제일 먼저 인지시키는 건 주변의 자연, 그리고 자연의 냄새입니다. 군밤이, 이건 쑥이야, 쑥. 쑥 냄새도 맡아봐. 그래. 좋아. 그렇지, 씹어봐라. 눈 짜고, 눈이. 생김새 보면 참. 이거는 질경이다, 야, 질경이. 이 친구가 이제 실내에서만 저희가 사육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야생에 또 돌아갈 수 있는 훈련을 여기서 겪어야 되니까 냄새도 맡고 그런 차원에서 나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와본 거예요. 예. 지렁이 찾아보자. 오, 있어? 진해도 있고. 있어, 지렁이? 야, 잘 됐다. 진해도 있어요, 진해. 그래? 진해는 안 되고. 큰일 나. 한번 줘볼게요. 한번 줘보세요. 지금 먹고. 야.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잃어버린 자연의 맛. 군밤이는 여전히 사람의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쵸, 이게 뭐 처음이니까. 아직 애기라서. 아직 가야 할 여정이 남았습니다. 좀만 기다려. 조금만 더 크자. 사람과 살면서부터 잃어버린 야생성. 과연 군밤이는 다시 그 본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야생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엄청난 인파가 몰린 한 박람회. 막 태어난 새끼부터 평소 만나기 힘든 희귀동물까지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모였습니다. 되게 많이 만져주실수록 좋은 종이고. 네, 하늘다람쥐 일종으로 보시면 되세요.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약간 이렇게 펼쳐가지고 내 옷으로 간다.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야생동물인데요. 귀여워. 인기종은 도마뱀과 같은 양서파충류. 그 중에서도 제일 핫한 동물은 이 녀석입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눈썹 도마뱀 부치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아주 다루기도 쉽고 그리고 굉장히 귀엽고 키우기도 쉬워갖고 초등학생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합니다. 굉장히. 가장 많은 세대는 20대. 깔끔하고 그 냄새라든지 이런 게 안 나서 가정에서 키우기 좀 적합한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희귀하고 독특한 야생동물을 찾는 사람들. 이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국내 법적으로 흔히 반려동물 가축 외에 일반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동물 그리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멸종위기종,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들 외에는 사육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인 규제 없이 키우기 쉽다는 이유 외에 야생 반려동물의 매력은 뭘까요? 도마뱀을 전문적으로 교배한 후 분양하는 브리더를 찾았습니다. 약 3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며 공황장애까지 생겼을 때 도마뱀을 키우며 위로를 받았다는 원준 씨. 하지만 취미로 키운 도마뱀의 수가 늘고 전문 지식도 쌓이면서 이제는 그의 본업이 됐습니다. 물건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소형차, 중형차 때로는 외제차에 해당하는 가격대로 분양이 되곤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그는 요즘 교배를 통해 돌연변이와 같은 특이한 개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몇 마리 존재하지 않는 정말 희귀한 아이입니다. 1,000만 원의 가격을 부르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저는 그 가격에 보내지 않았고요. 돌연변이 사이에서 태어나 온몸이 투명한 커피색을 띠는 전혀 새로운 종.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독특한 반려동물을 자랑하고 돈까지 버는 게 빅트렌드라는 요즘. 그런데 키울 때는 자식처럼 애지중지하지만 그 쓰임을 다해도 끝까지 책임지는 걸까요? 야생에서의 삶은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치이자 순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선택된 뒤 삶 자체가 바뀌는 야생동물들도 많습니다. 이곳에 사는 흰뺨 검둥오리 커플도 그랬었죠. 자, 옳지. 자, 세롬이 자리 올라가. 자, 얼른 올라가. 자, 세롬이 자리. 자, 깨기 자리. 자, 올라가. 옳지. 우리 세롬이는 지금 올해 햇수로 8살. 그리고 우리 세롬이의 신랑 깨기는 9년째예요. 우리나라 텃새로 대형 오리에 속하는 흰뺨 검둥오리를 키우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원래 키우던 분이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 그 학원을 갔다 오다가 이 알이 조그만한 새끼를 발견했대요. 이제 혼자 있는. 그래서 구조를 해서 집에서 이제 한 2달을 키우게 됐어요. 키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얘가 되게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잠시 그럼 우리 집에 내가 좀 케어를 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케어하다 보니 이분이 키울 상황이 못해서 제가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동물을 키우면서 이제 빠진 깃털을 앨범 사진처럼 모아 소중히 여길 만큼 오리에 대한 애정도 깊습니다. 깨기 머리에서 꽃순내가 나요. 아주 꽃순내. 이쁜 냄새가 나요. 거의 자식이죠. 자식 같은 오리를 위해 집에서 가장 넓은 안방과 물놀이 수영장을 놓은 베란다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생활 환경만큼 신경 쓰이는 건 먹이. 1년 365일 떨어지지 않게 챙기는 특식이 있는데요. 외국산도 아닌 국내산 딸기입니다. 우리도 못 먹어요. 딸기 비싸서. 칸칸마다 가득 찬 딸기. 그야말로 오리 부부를 위한 전용 냉동고네요. 1년 중에 4월 달이 딸기가 가장 저렴해요. 예, 그래서 그때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려놔요. 이렇게.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꽤 넓은 규모의 아파트지만 자연만큼은 넓지도 높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진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좁은 공간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치료 중이라는데요. 이제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 선이 깨끗하게 보여줘야지만 문제. 이 바퀴쯤에 이 자리 여기
발목 관절입니다. 예. 발목에 관절염이 생긴 겁니다. 집 안에서 실내에서 주로 키우게 되면 걷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일정하게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힘이 너무 과하게 가해지는 거죠. 처음부터 집에서 계속 키울 생각은 아니었기에 깨기의 미래를 위해서 방생을 시도했었습니다. 들어갔음. 가, 얼른 가. 안 가나 보다. 하지만 실패했죠. 2014년도 너 10월에 여기 요 자리로 올라왔잖아. 응? 깨기가 저 가운데서 한 2시간 정도 혼자 서 있다가 우리가 이제 어떡하나 보려고 이 교각 뒤에 숨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날아와 버리더라고요. 친구 어디 있나? 이미 사람을 엄마로 알아보는 각인이들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 녀석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한 경자 씨. 깨가, 너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아? 응? 우리 깨. 응? 엄마랑 사는 게 좋지? 좋대. 이거 봐. 엄마랑 사는 게 좋대. 아주 좋아. 그래? 응. 만약 자연으로 돌아갔다면 깨기는 어땠을까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사람이 야생동물을 구조해 키우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종종 들어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건 새끼 물가치. 어디서 발견했어요? 여기 방전받은 길 중에 소나무 위에 둥지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고양이가 많아가지고 데려왔어요. 기립도 이렇게 똑바로 못하고. 네, 기립 잘 못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뚝뚝 끊겨 있고 중간중간 영양분이 부족해서 새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한두 달 안에 거의 모든 신체 성장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는 크기 성장보다는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날고 뭐 사냥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좀 부적절한 사육에 의한 피해가 얘네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깨기와 같은 종인 흰뺨 검둥오리 4마리. 우연히 발견한 오리알을 부화시켜 6주간 키우다 날개가 이상해지니 구조센터에 맡겼답니다. 정상 개체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접으면 이 관절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서 접혀야 돼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절이 바깥으로 휘어져 있어서 접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요. 조류의 날개가 아래쪽이나 옆쪽으로 휘는 현상, 일명 엔젤윙이 발생했는데요. 치료 기회조차 없어 안락사를 시켜야 할 정도로 날개 상태가 심각합니다. 계획했던 플랜이나 아니면은 차도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안락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자분한테 사실 화도 나요. 화도 나는데 또 그분이 야생동물을 해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무지로 몰라서 야생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걸 몰라서 선의로 잘못된 행위를 하신 거니까 약간 늘 불편합니다. 사람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선의로 인해 운명이 바뀐 야생동물들. 일반인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부족한 전문 지식으로 야생성의 유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은 채 장기간 사육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그 한 개체의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개체의 권리나 복지를 최대한 신경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의 부적절한 사육 혹은 장기 사육이 최대한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구조센터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최고참 짜미. 야생동물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야생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너구리입니다. 이 개체는 각인이 심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조센터에서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새끼를 한번 낳는데 첫 번째 새끼라서 결국은 새끼가 다 죽어요. 그럴 때 이제 같은 시기에 구조되는 또 다른 너구리 새끼들이 좀 있어서 그 새끼들을 이제 보모 형태로 이제 이 짬바비한테 새끼들을 맡겨가지고 성공적으로 키워낸 그런 경험들이 있고. 어미가 필요한 새끼들. 다른 새끼의 어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안락사의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르는 짜미. 다행히 어미가 필요한 새끼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짜미는 그렇게 어미를 잃은 새끼 너구리들의 새엄마가 됐습니다. 새끼를 안 낳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새끼들을 집어넣어 주니까 젖이 나오기 시작한 케이스예요. 이게 상상 분만을 하는 거죠. 2012년부터 지금까지 키워 야생으로 보낸 새끼는 수십 마리에 이릅니다. 어린 너구리들은 모두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짜미는 남았습니다. 몸 하나 겨우 누일 좁은 이곳에 말이죠. 짜미는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야생동물에게 쉴 공간과 먹이만 주면 괜찮은 걸까요? 앵무새를 통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야생과 다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는 실험. 가로 270, 세로 90cm의 큰 새장과 가로, 세로 각각 90cm의 작은 새장 속에 앵무새를 넣은 뒤 가지고 놀 나뭇가지와 같은 것을 넣어줍니다. 일명 풍부화 요소입니다. 새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풍부화 요소를 넣어줘서 이것이 실제로 야생에서처럼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야생에서는 쉴 새 없이 뭔가를 찾고 씹는 행동을 반복하는 앵무새. 지능이 높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장기간의 지루함에도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는 동물의 자폐증, 즉 정형 행동으로도 이어지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석 결과 넓고 나뭇가지가 많은 새장 A의 수치가 가장 낮았고 좁고 나뭇가지가 적은 새장 D의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큰 곳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이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걸 의미하고요. 좀 작은 데 있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노는 것들을 많이 넣어준다던가 먹을 거리를 여러 가지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 새가 그래도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사육 환경의 중요성은 설가타 거북에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가게가 거북이가 살기엔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멸종 위기종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허가 뭐 사육 시설도 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알게 돼서 보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함께 자란 두 아이에게 전하는 이별 소식. 민구가, 민성아, 이제 이거 오늘 이제 저기 좋은 데로 가. 환경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가니까 다음에 이제 방학하면은 이제 보러 가자. 응. 못 해줘서 미안해요. 설가타 거북의 고향은 아프리카. 비록 처음 태어난 곳과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들어가자.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건만 등껍질이 문제입니다. 사람 손톱도 골고루 먹거나 비타민을 충분히 못 먹으면 손톱이 깨지거나 얇아져서 다치거나 하는 것처럼 비슷한 형태로 이 등껍질이 약해지고 아마 특정한 시기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 부분이 약해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제이 씨 입장에서는 최선이었겠지만 거북이에겐 최적이지 못했던 환경. 건강하게 회복하길 바랍니다. 북미산 외래종 늑대거북이 최근 한 아파트 단지 연못에서 잡혔습니다. 독특한 생김새 탓에 파충류 애호가들 사이에서 반려동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록볼록한 등껍질로 한때 사랑을 받았던 늑대거북. 반려동물로 키우다 마구잡이로 방생한 탓에 최근엔 요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 6월에서 7월 정도 사이에서 이제 광주의 우남제라는 저수지에서 이제 포획이 됐고요. 2022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늑대거북. 크기도 크기지만 위협을 받으면 인간까지 공격하는 포악함 때문인데요. 악어 같은 천적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민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죠. 늑대거북 같은 경우에는 육식성을 하는 동물들이다 보니까 이제 강이나 호수 생태계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한 30에서 40km 정도가 박은 정도의 치악력으로 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치악력으로 사람을 물게 됐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지면 사회 문제화되기 쉬운 반려 야생동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알아온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떼를 지어다니면서 끊임없이 큰 소리로 울어대는 장미 목도리 앵무 무리.多分赤ちゃん起きちゃうぐらいです。可愛いとかを超えてる音もうるさいし、切ってみた時はね、可愛いのあれに入るのには数が少なくないと可愛いって思わないけど、集団でちょっと七国まではいかないけども、ちょっとあらみたいなね、鳥になっちゃうよね。 처음에는 200여 마리였지만 현재는 2,500마리 이상. 10배 이상 증식한 셈이니 때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녀석들이 일본에 처음 등장한 건 약 40년 전.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이죠. もともとインコっていうのは日本にいなかったいわば外来種です。今見ていただいたようなワカケホンセイインコっていう動物に関しては、ペットとして売るために輸入されてきた。 개체수 증가와 소음 공해가 심각해지자 시에서는 새가 머물 수 없도록 나뭇가지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커졌죠. うわっと集まっているねぐらを切ったとします。ねぐらを切ってしまうと彼らっていうのは移動してしまうんですよね。移動できる先が増えてしまう。生息範囲が拡大してしまうんですね。
곳곳에 보이는 녀석들의 흔적. 해결법은 없는 걸까요? その繁殖を止めるやり方なんでしょうけども、基本的に鳥っていうのは去勢避妊っていうのができないんですね。子供を作れなくするっていうことができないので、それをやるとしたらもう殺すしかなくなるっていう状態です。殺すことは、それは基本的には、法律上できません。日本の法律上彼らは、一応保護されるべき野鳥のくくりになるので、むやみやたらにそういう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ね。사람이 시작한 야생동물의 반려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걸까요? 어느덧 겨울의 중턱. 제법 살이 오른 군밤이는 태어나 첫 겨울, 첫 눈을 맞아 신이 났습니다. 멈춤이 없는 자연의 시간. 흐르는 시간만큼 군밤이의 야생 본능도 서서히 돌아올까요? 언젠가 돌아갈 그곳. 군밤이가 꿈꾸는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군밤이가 아닌 한 마리의 오소리로 당연히 누려야 했던 야생의 삶. 이 시린 계절들이 지나면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보살핌으로 많은 게 익숙해진 지금. 녀석에게 야생은 정말 안전한 터전일까요?